저도 제가 생각하는 소설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94년에 이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3년 사고를 치르고 97년 98년에 이제 국방영장 등극을 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럼 김정일이 이제 자기 시대를 이끌어 나가면서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고민을 하겠죠. 쭉 둘러보니까 다른 분야는 그래도 그럭저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가 제일 문제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강성대문을 아니겠습니까? 다 강국인데 이제 경제만 잘하면 되겠다. 그럼 그때 경제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말이 계획경제지 배급도 못 주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 밖에서 그냥 신년치나 떠돌고 밖에서 암시장 형태로 시장이 조금씩 싹 트고 있고, 이건 정말 이게 이러다가는 이게 계획경제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향은 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획경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회주의는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번에 화폐개혁 조치를 보면서 그때 이미 두 파가 붙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화폐개혁파와 친일조치파가 98년, 9년 이때 아마 시박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화폐개혁파는 그때도 이야기하기를 화폐개혁을 해야 된다. 국가가 이렇게 물자 배국도 못 주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인플레는 생기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잡아야 된다라고 장군님께 보고를 했을 거고, 친일조치파는 아직 21세기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 이게 되겠느냐. 지금 대외 환경도 다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바뀐 현실을 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미 바깥에서 저렇게 물가가 올라 있으니까 그만큼 물가를 갖다가 계획본에서도 올려주고 따라서 임금도 올려주고 좀 자율권도 좀 주고 또 부분적으로 시장도 조금 허용해서 국가가 다 공급하지 못하는 생필품은 좀 주민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럼 장군님이 이제 고민하다가 친일조치파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사실 김정일도 2000년 우리 돌이켜보면 그런 얘기했던 것도 많이 기억날 겁니다. 김정일 스스로가 새 세기에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과거 거라고 그대로 다 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도 굉장히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친일조치가 나오고 2002년 말에는 경제 시절단 그래가지고서 북한의 높은 장성택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명의 경제 관료를 남쪽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서 총리가 되고 국가계획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2, 3년, 3, 4년 해보니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겠죠. 계획 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친일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계획 부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그 과정에서 돈주들도 생기고 중산층 같은 것들도 형성돼가는 것 같고 부정부패는 더 심해지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잘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사회주의 계획경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화폐개혁파들이 다시 장군님께 보고를 했겠죠. 아마 한 2005년, 6년 이때쯤이겠죠. 그거 보십시오. 친일조치가 안 됩니다. 다시 화폐개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군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폐가 2002년짜리가 있고 2008년짜리가 있고 것도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잔돈 같은 것들은 이미 2002년에 하려고 좀 생활했던 거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5만 원권 지폐를 발행하면서 2년이 걸렸습니다. 디자인서부터 인쇄하는 데까지 한 2년 걸립니다. 전기도 별로 없죠. 잉크도 없었겠죠. 종이도 사와야 되겠죠. 북한은 2년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5년, 6년쯤에는 저도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지폐를 찍고, 이제는 많은 구성이 나오는 것처럼 후계부도하고도 이제 더욱더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폐개혁파가 훨씬 더 자기네 주장에 일종으로 김정일을 설득할 수 힘이 커졌겠죠. 계획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플러스 이런 중산층이 생겨야 되면 앞으로 저는 싹부터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진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갖다가 후계자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왜 고위직에 있는 경우가 오래 갑니다.
근데 아마 행정적으로 실무를 총괄했던 것은 아마 무슨 뭐 박봉주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었을 것 같고, 그랬던 사람들이 뭐 2006년, 2007년에 다 경질이 이미 됩니다. 자, 그래서 장관님이 그럼 화폐개혁파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럼 화폐개혁으로 가자라고 이미 결정을 했을 거고, 아까 배종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저는 2008년에 할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2008년도로 치켰던 거죠. 이미 인수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못했던 이유는 결국 화폐 개혁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화폐개혁의 목적은 어떤 사회주의 계획을 제대로 하자는 거고, 화폐 개혁이 성공하려면은 계획 부분에서 배급을 제대로 줘야 되고 생산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계획 부분 밖으로 나가가지고 시장 같은 거 찾지 않게 되고, 그래야지 화폐 개혁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자, 계획 부분에서 얼마나 생산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언제쯤 그런 시점이 되겠는가가 그 시기를 선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겠죠. 북한도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경제입니다. 그냥 막연히 되겠지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면 생산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은 뭐였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대내적으로 그럴 자신감이 있다는 걸 거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어떤 희망, 지원과 협력에 대한 희망, 그 두 개의 믹스가 결국 이제 화폐개혁의 시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에 준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여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뭔가 잘하겠지. 그래서 2008년 초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에서 욕 절대 안 했고 굉장히 그 지원과 협력을 바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거 아닌 거를 보면서 이제 그 계획이 틀어졌겠죠.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150일 전투, 뭐 100일 전투 하는 것도 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 계획부로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계획부로 끌어들이는 것이 100일 전투, 150일 전투고, 자본을 계획부로 끌어들이는 것이 화폐개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좀 있었을 거고요. 어쨌거나 지난 몇 년 동안은 북한 경제가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해왔고, 대내적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저거 가면 개수를 해보라고 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은 될 겁니다. 대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뭐 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반 이상은 될 거고, 한 60, 70%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저는 중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바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국에 깊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신문에는 뭐 압록강에 철교놔주고 하는 얘기만 주로 나오는데, 어쩌면은 굉장히 많은 지원과 협력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 있게 화폐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또 하나, 만약에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남북 대화, 또 뭐 북미 대화, 뭐 육제회담 이런 거에서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얻어내는 거였죠. 보스워스가 뭐 별로 이번에 성과가 큰 성과는 없었던 것처럼 좀 보도됩니다만은, 아마 10중 8구 북한은 계속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로 대화 끊는 계속 것이라 우리 앞으로 계속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화폐개혁 조치의 성격에 대해서는 뭐 앞에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고요. 결국 뭐 경제적으로는 뭐 이 계획 부분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그 싹틀지 모르는 시장, 뭐 자본주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후계자 때 넘어가는 과정을 좀 더 그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앞에 나왔던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따라서 높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중국이 얼만큼 약속을 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당국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북한의 향방을 점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8분까지 하나 좀 많이 빨리.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연구소